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25일 새벽입니다. 요사이 자유우파 진영에서 정광훈 목사,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그리고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 모이는 이 세력이 선명우파 신당을 만들 것이다 라는 게 아주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이번 주에 국민혁명당, 가칭국민혁명당 창당 준비 모임에 가서 축사를 한 것이 계기가 되었고, 또 기독자유당도 지금 총선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두 정당이 정광훈 목사가 지원하는 정당이 아니냐, 그렇다면 자유한국당과의 분열이 아니냐, 우파 분열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하나 실수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탄핵 사태를 몰고 온, 탄핵 사태라는 것은 결국 이겁니다.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자당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반대한민국 세력과 손잡은 것을 말합니다. 즉 김무성, 유승민 주도한 이 탄핵은 이념적 배신입니다. 그때 이분들은 문재인 정권의 등장을 막기 위해서 한다 하면서 반기문 추대를 꾀했지만 결국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계산이 맞지 않아가지고 자당 대통령은 김정은과 맞짱 뜨던 자당 대통령은 끌어내리고 김정은 편에선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키는데 일등공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일체의 사과도 하지 않고 탄핵의 강을 건너자 이러면서 황교안 대표를 끌어들여 가지고 통합 논의를 시작한 것이 바로 정광훈 그리고 이 이승만 광장에 모였던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이것이 선명 우파 정당 탄생의 이 감정적 기반이 되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한술 더 떠가지고 황교안 대표가 영입한 이 공청관리위원장 김형호 전 국회의장 등 이 관리위원들의 면면을 보면은 보수와는 별 관계 없고 이 싸우는 우파 세력과도 별 관계 없는 중도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들어와 가지고 어제 이틀 전에 첫 회의를 하면서 마치 점령군 행세를 하고, 황교안 대표 면전에서 황교안 대표는 공천에서 손을 떼라든지, 또 그 중에는 자유한국당에 침을 뱉은, 자유한국당은 없어져야 할 정당이라고 한 김세연 의원까지 공천위원으로 끌어들이고 하면서, 이 자유한국당이 자기 정체성을 해체하는구나. 예컨대 김형호 전 국회의장은 뭐 합리적이고 온순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만은 지난 3년 동안 문재인 정권 있을 때 그 어떤 애국 투쟁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분은 김구기념사업협회 회장입니다. 100번 묻다 김구 답하다라는 책도 쓴 적이 있습니다. 김구? 자유한국당 이미지와 맞지 않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맞아요. 왜냐하면 김구 선생은 위대한 독립투사임에는 틀림이 없고 위대한 반공투사였지만은 결정적 실수를 한 것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했고 이 과정에서 좌익에게 이용당했습니다. 그렇다면 김구기념사업협회 회장 되는 분이 거의 학살 수준의 공천을 주도한다? 자유한국당의 정체성이, 그나마 붙어있던 정체성이 사라질 가능성이 많고 당명까지 바꾼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다면,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여론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은 지금
오마이뉴스 리얼미터의 조사에 의하면은 황교안, 유승민, 즉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이 통합신당을 만들었을 때 그 가상 지지율이 플러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즉 자유한국당의 현재 지지율보다도 훨씬 더 떨어져 버리는 이런 이상한 참담한 결과가 예상됩니다. 왜 그러냐?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어떻게 탄핵, 그분들 표현대로 하면 어떻게 탄핵 원흉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 당을, 자유한국당을 해체 수준으로 몰고 가느냐. 여기에 분노한 민심이 자유한국당 지지를 철회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로 어떤 사람이냐? 50대, 60대 경상도입니다. 아주 골수 자유한국당 지지 세력이 이탈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이런 신당 움직임이, 자유신당 움직임이 자구적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자, 이러면은 이게 총선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보수를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가 있으면서 무조건 자유한국당 그리고 황교안을 지지해야 된다는 그런 반발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한편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선명 우파 정당이 나와서 김정은, 문재인을 한 80% 비판하고 20, 30%는 자유한국당과 차별화를 하면서 나아갈 때 이 우파 세력 안에서 경론이 벌어지면서 이게 국민들이 관심을 끌고 해서 오히려 우파 시장 규모를 확대하는 면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잡지 편집장을, 월간조선 편집장을 했습니다. 1980년대, 90년대에 신동아와 아주 치열한 경쟁을 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신동아도 월간조선도 발행 부수가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즉 시장이 커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는 우파 노선에 대한 제대로 된 노선 투쟁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자유한국당도 더 이상 광화문에 나오는 사람들을 극우 세력으로 몰고 해서 멀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유한국당도 바뀝니다. 자유한국당도 보다 오른쪽으로 오게 되는 것이죠. 외연을 넓힐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선명 우파 정당을 하는 사람들이 김문수 지사처럼 논리가 있고 그리고 행동이 뒷받침되는 그런 이론가도 있고 행동가도 있어가지고 투사하면서도 합리성을 갖춘 그런 사람이어야 하겠죠. 어쨌든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이 정치판에서 우파끼리 제대로 된 논쟁을 벌여본 적이 없습니다. 다 선거판이 되면은 그래도 박근혜 찍어야지, 그래도 이명박 찍어야지, 그래도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무조건 찍어야지, 불만 있지만 이렇게 나왔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가 지금 자유한국당의 모습입니다. 이제 정치공학적으로 하면은 그러면 지역구에 이 자유우파 신당이 나와가지고 지역구에 어떻게 배분을 하고 그다음에 비례대표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공학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가변적입니다. 그다음에 요새 국민혁명당이라고 하는데 저는 당명은 국민혁명당보다는 자유통일당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통일당은 지향하는 바가 명쾌합니다. 그리고 아주 밝아요. 개방적입니다. 국민혁명당은 너무 저항적이고 좀 어두운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유통일당 하면은 우리 정당 무슨 정당이다라고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유통일이란 말 속에 우리 헌법 정신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진취적으로 보입니다. 자유통일당이
좋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더구나 이런 정당이 앞으로 선거를 통해서 교도보를 확보한다면은 이번 총선의 우리 우파의 목표는 과반수 의석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최저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개헌 저지선 확보 플러스 투쟁적인 선명 우파 정당이 교도보를 확보하는 겁니다. 교도보가 한 10석 뭐 전후 이쯤 되면 교도보가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돼야 지금 민주당을 왼쪽으로 계속 끌고 가고 있는 정의당처럼 자유한국당을 오른쪽으로 끌고 가는 선명 우파 정당이 생기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번 이 자유우파 정당이 생기면은 비로소 대중조직을 갖게 됩니다. 이 이념정당은 대중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교리가 있고 교본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난 여름부터 오늘까지 계속되는 이 이승만 광장의 열기와 연결된다 이겁니다. 상당수가 기독교 신조입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달라지고 있어요. 이 기독교가 반공 자유 민주주의의 말하자면 가장 잘 조직된 세력입니다. 이 조직이 정당과 연결될 때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흔히 유럽에서 기독교 민주당입니다. 기독교 민주당이 가장 성공한 곳이 독일입니다. 수독 시절에 아데나우어 수상이 이분이 가톨릭입니다. 기독교 민주당을 만든 것은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하나는 나치 시절에 독일의 기독교가 나치와 협력했다 하는 데 대한 반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이 공산화되는 것이 아니냐, 그 공산화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 그럼 역시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기독교적 신념으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 민주당을 만들어서 아데나우어부터 지금 메르켈까지 콜 수상까지 주도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기독교 민주당이 독일 통일을 해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 특히 개신교가 지금 이런 역사적 책무를 다할 수 있는 실력을 지금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정당 운동과 연결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이렇게 선명 우파 정당이 나오면은 자유한국당 같은 희미한 정당이 할 수 없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박근혜, 이명박 석방운동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정당은 할 수가 있습니다. 자위적 핵무장 주장도 할 수 있습니다. 민노총 해산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탄핵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을 제거하라. 보안법을 강화하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즉 국민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말을 이 정당이 대변합니다. 디스레일리가 정당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정당은 조직된 여론이다. 조직된 여론입니다. 여론을 조직해가지고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잡는 것이 정당입니다. 즉 선명한 이 가칭 자유통일당이 생기면은 이 지금까지 대변자가 없어서 가슴에 울분이 쌓여 있던 국민들과 연결이 되어 가지고 아주 힘 있는 정당이 생기고 행동하는 정당이 생길 수 있다. 국민들의 울분을 자유한국당이 지금 대변도 하지 못하고 터뜨리지도 못하는데 이 당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매우 촉박합니다. 이제 90일 남짓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때를 놓치면은, 이 열기를 놓치면은 다시 기회를 잡기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황장엽 선생이 한국에 와서 여러 사람 붙들고 호소하듯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상투쟁에서 이겨야 한다.
그러려면 이념 정당이 있어야 한다. 이념 정당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 분위기가 이승만, 정광훈, 김문수 이런 분들의 지도하에 그리고 개신교의 적극적 협력하에 지금 광화문 광장에서 그런 이념 정당의 모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기독교가 왜 정치를 하느냐 하는 이런 차원의 이야기는 이제 먹혀들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통일 세력과 공산통일 세력의 대결입니다. 공산화가 되지 않으려면은 조직된 세력이 정치에 가담해야 합니다. 가장 민노총이 저쪽 세력의 가장 큰 조직적 기반이라면 거기에 대응할 개신교 세력이 있습니다. 개신교 세력이 정치화되어야 합니다. 정치화. 좋은 의미에서의 정치화를 말합니다. 정치와 기독교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유럽에서 기독교는 정치 조직이었어요. 다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치와 종교가 동반자의 관계를 가야 됩니다. 정치가 종교를 압박해서도 안 되고 종교가 정치를 지배해서도 안 됩니다. 동반자적 역할. 그게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꿈꾸었던 한국의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분이 결코 기독교 신정국가를 원했던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국민혁명당 또는 자유통일당이 만들어질 때 다시 한번 제가 논평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